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신상임당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많이 아는 건 없고요. 제가 저번에 여기서 한번, 이 장소는 아니고, 그 마이크 임팩트에서 준비해 주신 곳에서 제가 한번 강의를 진짜 했었는데요. 그때 잘 봐주셨는지 그 내용을 좀 디벨롭해서 한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파워포인트도 좀 새로 만들었어요. 예쁘게. 그 내용들로 해서 제가 어떻게 해서, 키워왔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1000만원 이상 버는 분들, 100분이라고 했는데, 사실 100분이 더 넘죠. 더 많은 분들을 만났고 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욕을 많이 먹었던 이유가 있죠. 지금 화면이 아마 보이고 있을 텐데 그냥 보시기에도 좀 인상이 안 좋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별다른 그런 것도 없이 1000만원이다 어쩐다 막 얘기를 하니까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왜 내 말을 못 믿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생각을 바꿨죠. 1000만원이라는 이게 많이 좀 특별한 의미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직장 생활을 2016년까지 했거든요. 근데 2015년에 한국경제TV라는 곳을 그만둘 때 제 급여 명세서를 제가 공개를 했죠, 유튜브에서. 근데 거기 보면 160 얼마를 받았었거든요. 그때 아침 한 7시 반 이때 출근해서 퇴근을 8시 뭐 이렇게 했었으니까 12시간이 넘게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100 얼마를 받았죠. 그러면 최소 1000만 원을 받으려면 내가 하루에 그거에 5배는 일을 해야겠다. 뭐 10시간 일한다 그래도 50시간은 일을 해야 되니까 하루가 24시간인데 안 자고 일해도 달성할 수 없는 금액으로 느껴졌었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더 크고 잘 나가는 회사는 모르겠지만 그냥 보통 회사에서 억대 연봉자라 그러면 우리 중에 가장 하이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 정말 여기에 난다긴다 하고 뭐 대학교 좋은 데 나온 친구들 면접 봐서 다 들어와가지고 진짜 그렇잖아요. 그 많은 경쟁을 뚫고 들어온 사람 중에서도 높은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던 거죠. 저도 나와서 그냥 장사하면서 1000만 원이라는 숫자에 대한 경외심을 지운 것 같아요. 이 숫자가 생각보다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기에는 너무 큰 숫자였다는 걸 몰랐었죠, 제가. 근데 지금은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런 거예요. 월 1000만 원의 소득이 과연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 소득 1000만 원을 올리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느낀 건, 뭐 과일 장사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 세탁소를 하는 분도 있었고, 철물점을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블로그로 하는 분도 있었고, 뭐 쿠팡도 있고, 뭐, 정말 다양해요. 심지어 제가 이거를 올리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그냥 2000만 원의 소득을 신생명 채널에 신청하기 위한 뭔가 허들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 오시는 메일의 대부분의 분들이 자기의 이제 소득을 인증을 하고 메일 내용에 포함해서 보내주세요. 근데 저도 이거를 달성한 지 좀 이제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느꼈던 거는 이 금액을 번다고 해서 내가 생각했던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 이 금액을 달성을 하더라도요, 그냥 사는 건 똑같고
그냥 이거는 또 다른 그냥 일상이고, 그냥 그렇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금액에 대한 판타지를 깨는 게, 제일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저에 대해서 제가 많이 돌아보게 됐잖아요. 유튜브를 하면서 처음 돈을 벌 때에다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했을까? 왜 이 영상에 대해서 욕이 많이 달렸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그때 내가 160 얼마를 받던 내가 지금의 이 내가 인터뷰하는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을까?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알게 된 거는,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저나 지금의 저나 다르진 않아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 이분들 중에서 사실 더 큰 금액은 저도 몰라요. 근데 1,000만 원 정도 금액은 어떤 특별한 포인트를 뽑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나이 많은 분도 있었고, 젊은 사람도 있었고,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있었고, 서울에 계신 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잘 사는 사람도 있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쵸. 그리고 제가 욕먹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이거죠.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제가 말하는 누구나라는 포인트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방송,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방송 형태를 생각을 해볼게요. 방송이라는 건 송출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자격을 얻어야 되죠. 얼마 전에 MBN 종편 재승인 심사 같은 것도 있었죠. 그런 이슈가 있는 걸 보면 우리는 지금 방송을 송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격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승인 내주는 거를 빼더라도 내가 어떤 방송국에 내 프로그램을 편성을 잡으려면 편성심의팀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렇게 누군가 키맨이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 키맨과 이야기도 해야 됐고, 영업도 해야 됐고, 물건을 파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건을 팔 때도 백화점에서 판다고 하면 그 백화점에 입점을 시켜주는 뭔가 키맨이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마트에 들어간다고 해도 마트에 입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뭔가가 있었죠. 그런 게 필요했고, 과거엔 그런 시대였어요. 누군가 키맨의 허락, 그 다음에 결제란의 도장, 이런 게 필요한 시대였죠. 지금은 굉장히 지금 시대에 안 좋은 면들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예를 들면 가짜뉴스라든지 걸러지지 않은 정보들이 유통된다든지, 생각보다 품질이 안 좋은 인스타그램을 믿고 거른다,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의 반대편은 뭐냐면, 지금은 누구의 결제 라인이 필요 없다는 거죠. 누구의 도장이 필요 없고, 누굴 만나서 내가 설득을 할 필요도 없고, 영업을 할 필요도 없고, 옆에서 술을 따를 필요도 없고, 웃기지도 않은 걸 웃어줄 필요도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더 위에는 몰라요. 하지만 1,000만 원의 소득을 버는데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런 누구나예요. 아무나. 그런 거죠. 지금은 그런 자격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고, 누가 너한테 이걸 벌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그냥 누워있고 그냥 보기만 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달성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냥 이 영상을 누구나 보기만 하면 자동으로 내가 돈이 벌어진다 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누구나 말고 아무나, 누구나 이런 단어 외에 다른 어떤 걸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말하는 1,000만 원과 누구나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여튼 조금 얘기가 샜는데, 그분들을 또 만나면서도 제가 느꼈던 거는 돈 버는데 필요한 어떤 자격이나 요건이나 조건, 특정한 특징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극복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근데 이건 너무 뻔하죠.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있었어요. 책도 많이 나왔죠. 그릿 같은 책도 있었고요. 킵고잉 같은 책도 있었고. 여튼 이건 너무 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을 만난 김에 제 채널에서 흥하는 요인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럼 왜 포기 안 했나요?
포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이걸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포기를 안 한 거는 이제 당연하고, 그쵸? 성과가 있을 때까지 내가 계속 가서 포기를 하지 않은 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있었겠죠.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는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는 거죠. 저는 매일 포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포기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우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끼게 된 점들이 있어서 그걸 한 방에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지어낸 얘기를 하나 지어냈습니다. 예를 들면 배틀로얄이라는 거 영화 아시나요? 아니면 큐브 이런 거 특정 공간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아마 젊은 분들은 그런 거로 설명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배틀그라운드 그런 것처럼 어떤 텅 빈 큰 공간에 체육관이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체육관 같은 공간에 50명의 사람이 갑자기 정신을 차려보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이 원하기만 하면 나타나요. 배고픈데 하면 정신 차려 보면 밥이 있고, 추운데 하면 옷이 있고, 대부분의 것들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이 공간에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50명 사람 중에 한 명은 들어오자마자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체육관 벽을 따라서 삥삥삥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지나도 이 사람은 계속 뜁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나 보다. 여기 폐쇄공포증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체력 때문인가? 하고 몇몇 무리가 그 사람을 따라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진짜 한 50명 중에 20명 이상이 그 사람을 따라서 뛰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 하다 지치면 또 씻고 잠깐 쉬다가 운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씻지도 않고 그냥 가다가 지치면 잠깐 이렇게 눈 감는 거예요. 아니면 쓰러졌는데 정신 차리면 또 뛰고.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계속 이 페이스로 가니까 포기하지도 않고 가니까 같이 따라 뛰던 사람들도 전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뭐가 달랐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쪽지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들어올 때 이걸 주웠나 봐요. 그 쪽지를 딱 펴보니까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여기서 머무는 100일 동안 100바퀴를 먼저 뛴 사람은 100억의 상금을 받는다. 이 내용의 쪽지가 있는 거예요. 이 쪽지를 주운 남자는 멈출 수가 없죠. 혹시라도 이 쪽지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죽게 될까봐. 그렇죠. 그리고 100바퀴를 먼저 달성을 해야 되니까 이 사실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누군가 따라서 나보다 체력이 더 좋은 사람이나 나보다 실력이 더 좋은 사람이나 스피드가 더 빠른 사람 이런 사람이 나를 쫓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계속 앞서 나갈수록 더 빨리 남은 개수를 생각을 하면서 뛰는 거예요.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쪽지의 존재 유무가 어떤 사람이 목표를 설정하고 포기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쪽지를, 이 쪽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여기 공간에 들어오면서 우연히 주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쪽지는 부모나 가족들이 이 사람에게 줍니다. 그냥 키우면서 주고, 운이 좋은 사람은 친구가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하면 돼. 이게 1000, 2000 버는 건 당연한 거야.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쪽지를 누군가는 친구가 줬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줬고, 어떤 사람은 운이 좋게 경험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유튜브나 많은 책이나 이런 곳에서 알게 된 사람들도 많죠. 우리가 어떤 목표, 명확한 내가 할 것, 목표와 방법을 알게 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기간까지 있으면 목표, 방법, 기간을 알면 멈출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방법을 몰라요. 이 문장에서 볼게요.
100일간 100바퀴를 먼저 뛴 사람은 100억의 상금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냥 제가 막 지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방법을 지어볼게요. 100일간 100억의 상금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목표를 어떤 걸 설정을 하고 방법을 습득하지 못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을 계속 찾다가 그냥 못 찾은 것 같으니까 이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반대로 방법만 알고 목표를 모르는 사람은 금방 지치게 되죠. 그 얘가 직장에서 그래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돈이 벌어지고 내가 이거를 어디에 기여를 하고 있고 이런 게 분업화되면서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없이 방법만 행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포기하고 지치기 쉽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00일간 100바퀴를 먼저 뛴 사람은 까지만 알고 뒤에 목표를 몰랐다면 100바퀴를 계속 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100일간이라는 목표가 기간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페이스를 끌어올린 채로 유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100일이 지나면 더 뛰고 싶어도 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목표 설정에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조화를 이뤘을 때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쪽지를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방법이 중요하다, 목표가 중요하다, 뭐 기간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누가 누구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얘기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한 가지들만 띄엄띄엄 어떤 사람에게 들은 목표, 어떤 사람에게 들은 방법, 어떤 사람에게 들은 기간 이런 것들이 서로 맞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의 쪽지를 받아야 되는데 운이 좋은 사람은 사실 유산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가 그런 목표를 쥐어준다는 거죠. 그런 방법을 쥐어주고 그런 로드맵을 그려주죠.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찾은 경우도 있었고. 근데 결국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그 사람은 손에 직장 선배가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들어보면. 근데 어떤 경우가 됐건 그 쪽지를 기간과 방법과 목표가 적힌 그 쪽지를 그 사람 손에다 쥐어줬다는 거죠. 근데 사실 기간과 방법이라는 건 너무 사람마다 원하는 기간과 원하는 방법이 방향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좀 범용적으로 얘기 드리기는 어렵고 이건 각 한 명 한 명에게 커스터마이징된 방법과 어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표의 설정이라는 건 굉장히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려보려고 해요. 그 목표의 설정 자체가 인간을 움직이게 합니다. 목표와 포기의 관계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거는 지금까지 드리는 얘기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냥 제가 생각한 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답도 아니고 그냥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실험도 하지 않았고 다만 그냥 제가 테스트한 거는 저밖에 없죠. 그리고 제 아들 그리고 창업담화국제라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키웠던 그 친구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을 때 제 말을 역시 이래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좀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목표와 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발명품이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에 어떤 발명품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발명품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아령을 하면 5만 원을 줘요. 정말 쿨한 발명품 아닌가요? 아령을 하면 5만 원을 준다.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좋은 발명품이죠. 아마 아까 체육관에 있던 50명이 이 발명품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다 줄 쓸 거예요. 자기 차례 오면 하려고. 처음엔 싸우다가 결국 줄을 쓰겠죠. 근데 이제 이런 발명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경쟁자들. 우리가 포기 안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힘들어도 버티고 이런 건데 경쟁자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도 한 가지 승리하는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자들로 하여금, 이걸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전히 이런 게 있습니다. 여전히 이 발명품이 있어요. 아주 좋은 발명품이죠. 아령을 하면 돈을 주는. 돈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줄을 사람들이 섰단 말이에요. 100명, 200명이 줄을 쫙 서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포기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걸 고민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줄 서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돼요.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을 포기하게 하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 기계는 5만원을 준다고 해볼게요. 야, 저쪽 코너로 돌아가면 10만원 주는 기계 있대. 그냥 그 말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아, 내가 여기 줄 서 있는 게 멍청한 짓인가? 뭐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나는 경매를 배우고 있어. 부동산 경매를 배우고 있는데 내가 경매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쏟는 게 맞는 말인가? 이게 맞는 행동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이게 방법이 옳다고 생각한 것들을 밀고 나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기계보다 더 좋은 기계가 있대. 여기 왜 줄 서 있어? 만약에 거기 줄 서 있는 사람을 제가 가서 힘으로 끌어내려고 했으면 그 사람이랑 저랑 주먹 다툼을 했겠죠. 못하게 하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야, 거기 줄 서지 마. 막 이렇게 잡아당기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막 욕하면서 저를 막 팰라 그랬겠죠. 근데 이 사람한테 만약에 근데 10만원 주는 기계가 생겼대 라고 얘기하는 순간 모든 게 내가 서 있는 행위 자체가 멍청한 짓처럼 생각이 되죠.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뭘로 더 벌었대. 이것들. 누군 주식으로 벌었대. 누군 부동산으로 벌었대.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한 목표와 방향과 기간을 잡고 가고 있는데 누군 뭘 벌었대. 이것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전히 내 앞에 있는 기계에는 아령을 하면 5만원 나오는 걸 앞에 사람들이 하고 가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내 앞에 줄 서 있는 내가 50번째 줄 서 있다면 49명, 49명이 전부 다 연기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 방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다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의 귀에다가 그런 거를 얘기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압도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령을 한 번 하면 5만원 받는데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돈을 받아가는 거라고 해볼게요. 여전히 아령을 한 번 하면 5만원을 받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막 100번씩 하는 거예요. 팔이 이만해가지고. 내 차례 되면은 난 2번 하고 또 맨 뒤로 가서 줄을 쓰겠죠? 힘드니까.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100번을 할 수 있는 체력까지 키운 다음에 다시 줄을 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요. 그 경쟁자로 하여금. 그러면 이 사람은 이탈을 하잖아요. 줄에서 이탈하면 내가 그만큼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정말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더 무시무시한 방법이에요. 더 많은 준비를 하면 더 오래 할 수 있어. 그렇죠? 너가 더 팔뚝을 더 굵게 만들어 오면 네 차례 때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 이 명제는 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압도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실상 그 사람이 나타난 거지 그 사람이 더 많이 벌어간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그냥 기계에는 아령을 한 번 하면 5만원을 주는 기계예요. 이 기계는 발명된 이후로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줄 서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자들이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더 나은 길이 있다고 느끼게 만들고, 내가 서 있는 것이 멍청한 행위처럼 느끼게 만들면 경쟁자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방법이죠. 특히 직장 생활할 때는 되게 많이, 작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회사 생활할 때는 왜냐면 올라갈수록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경쟁자를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내 정치나 이런 방식의
기반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늦게 오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가는 경로가 3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위로 돌아가는 게 있고 직진이 있고 아래로 돌아가는 경로가 있어요. 제일 빠른 경로는 그냥 직진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길을 탔다면 제일 빠른 경로는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직진으로 가면 더 빠르대.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다시 갈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느린 거죠. 직진으로 가는 사람한테 야, 밑으로 가던 사람 벌써 도착했대. 그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건가 보다. A에서 B의 경로가 다양하게 있을 때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은 가던 길 가는 겁니다. 그쵸? 근데 경로를 갈아타게 만들수록 경로가 여러 번 바뀔수록 늦어지는 건 맞죠. 경쟁자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상대를 포기하게 만들려면 목표에 혼란을 주거나, 목표가 너무 명확하다면 경로를 바꿔줘요. 목표가 너무 명확하면 눈에 보이면 그걸 포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경로에 대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경로를 바꾸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 경로를 제가 말하는 건 A를 가다가 막혔다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가다가 막혔으면 돌아가면 되죠. 계속 그 경로로. 근데 뭔가 아주 작은 의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작은 위험 요소가 나왔어요. 그럼 그 순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못 가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저의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포기하는 요소들을 나는 만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냥 그거예요. 그냥 팩트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니? 여전히 운동을 하면 돈이 들어오니? 여전히 아령을 하면 5만 원이 입금이 돼? 현금을 줘? 그냥 그것만 물어보는 거죠. 그냥 여전히 그런지. 그게 여전하다면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건 그냥 이야기일 뿐이죠. 내가 무엇을 확인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걸 직접 봤는지,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 오히려 나를 경로를 바꾸게 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뭘 할 때 어느 정도 이상 되기 전까지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아예 하지 마라.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사람은 모두 다 다른 경로로 살고 있어요. 그렇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랑 저랑도 다른 경로로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각자 들어오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경로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것도 사실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는 어떤 작업을 시작을 했을 때는 굳이 얘기하지 않는 게 낫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목표의 분산, 이런 게 주로 포기의 원인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1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리소스가 굉장히 유한해요. 사람이 24시간밖에 없잖아요. 뭐 돈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시간만으로 따져도.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하나를 잡아서 그거를 분해한 다음에 집중해서 하나씩 딱 꼬개 나가야 됩니다. 저희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뭔가 목표를 해낸다라는 걸 투두리스트를 지워 나가는 거를 뽀갠다고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 때는 뭐 취업 뽀개기 이런 거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면접 뽀개기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저는 그 말이 정말 어감이 착착 담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예를 들어서 무엇으로 조립되어 있는지 분해를 시킨 다음에 그걸 하나씩 뽀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 분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거는 제 친구랑 같이 제가 유튜브에서 창업 다마고치라는 컨텐츠를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한 친구를 데리고 이제 그런 거죠. 뭐 이런 목표도 알려주고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주고 말 그대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쪽지를 쥐어준 거예요. 나머지 근데 이제 그걸 해서 지금은 자기가 배운 것들 그리고 또 깨달은 걸 기반으로 저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이런 강의 활동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스마트 스토어도 매우 잘 키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해준 거는 이 두 가지예요. 목표를 분해해주고 달성했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을 보여주고 어떤 방법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죠. 아까 얘기한 그냥 쪽지를 준 거예요. 나머지는 이 친구 스스로 한 거죠. 제가 아무리 그런 거를 주더라도 이 친구 스스로 제가 이 친구 손을 잡고 이렇게 클릭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멱살을 잡고 아침에 이렇게 하나 세울 수도 없는 거예요. 다 따로 살기 때문에. 이 친구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면서 야 그거 했니? 어쨌니?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실행은 자기 스스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왜 어렵냐면 목표 자체가 분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목표가 있으면 100이라는 목표가 있으면 10을 그냥 10번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목표라는 게 그런 단순히 쪼갤 수 있는 목표도 있지만 그렇게 쪼갤 수 없는 목표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한 문장 안에 이 목표 분해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운칠기삼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려운 목표는 이런 겁니다. 10만 뷰의 영상을 만든다 이런 거죠. 그러면 누군가에게 쉬운 목표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어려운 목표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만 뷰라는 것과 영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두 개가 가지는 속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영상을 만든다라는 부분은 제가 100%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앞에 10만 뷰의라는 건 굉장히 운이 섞여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품을 등록한다. 1000개 팔리는 상품을 등록한다. 라는 것도 상품을 등록한다라는 건 정말 쉬운 일이에요. 이거 자체는 실패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1000개 팔리는 이라는 것에서 실패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의 실패로 뒤에 부분을 포기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 앞에 부분은 행운이 분명히 섞여 있고 뒤에 부분은 100% 실력의 영역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목표에는 대부분 여러분들의 목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혼재되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달성하는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은 방법으로 시도를 하기 때문에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첫 번째로 행동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행동의 영역에서는 그냥 우리가 했던 거예요. 사탕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넣는 만큼 나오는 거죠. 외우는 만큼 나오는 거예요. 경험과 이거는 선형적으로 누적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래 하면 늘어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오래 하면 느는 것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자전거 타기, 스노보드, 스키, 수영 이런 거. 선수급이 뭐라 그랬죠? 성장의 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서 처음에는 성장 속도가 나오고 나중에 이제 진짜 선수급에서는 빡세게 경쟁하는 그런 분야들. 공부도 이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경험을 쌓거나 공부를 통해서 배우면 됩니다. 남이 가르쳐주면 금방 배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금방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금방 배울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거를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저 유튜버로 더 유명하잖아요. 어쨌거나. 근데 보면 이게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신사임당 채널에서 처음 만들었던 영상이에요. 뭐냐면 채널 신사임당 부제 한국에서 학벌 인맥 없이 돈 버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화면 자체에서 오디오만 나왔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냥 핸드폰으로 녹음했어요. 누가 들으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와이프랑 애가 자는 사이에 아주 조용하게 녹음을 했었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 만들었던 영상이에요. 지금은 비공개되어 있죠. 너무 창피하니까. 예. 그리고 이게 그 다음 단계인데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제가 제주도에 와이프랑 같이 놀러 갔었는데 애랑 와이프가 씻는 동안 이렇게 바닷가에서 좀 놀고 씻는 동안 저 침대에 누워서 이걸 했었어요. 지금 저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영상에 보면 주식 투자 저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영상을 찍었었죠. 근데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튼 근데 이때 이런 영상을 2018년만 해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을 보면 뭔가 이제 조명도 생겼죠. 이 조명은 뭐냐면 제가 이제 애를 키울 때
있었던 수유등이에요. 수유등이 이제 창고에 있었는데 보면 약간 노랗잖아요, 조명이. 그걸 놓고 조명이 좀 있어야겠더라고요. 왜냐면 해가 떠 있거나 뭐 형광등으로만 하면 너무 사람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조명을 수유등으로 해가지고 찍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인터뷰 스타일도 해보기 시작했죠. 저희 와이프를 불러가지고 이제 뭐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을 2019년 6월에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서메리 작가님인데 그 다음부터 인터뷰를 하면 좀 더 내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내가 겪어보지 못한 그 전까지는 제 경험에 기반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방향으로 가면 남이 경험한 이야기도 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 그 작가분을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했었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조명도 세팅이 됐고 확실히 그 전이랑 많이 달라졌죠. 네.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영상인데요. 보면은 자막도 넣고 뭔가 녹음기, 마이크 같은 것도 들고 있죠, 하나. 그 다음에 노트북도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최근 영상인데 보면 확실히 많이 바뀐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공부를 물론 하면 좋겠죠. 근데 이 단계까지 공부를 억지로 하지 않아도 하는 과정에서 하는 공부들, 그 다음에 주변에서 알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찾아본 자료들, 이런 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성장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제가 했다고 해서 이렇게 됐고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이거보다 더 못하고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게 제가 전에 한 거랑 조금 보시면 이게 2018년 11월 10일에 올린 영상인데 2년 전이죠. 2년 전에 올린 영상이에요. 근데 보면 조회수가 18만 회예요. 근데 그 다음 영상 조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7만 4천 회죠, 조회수가. 그 다음에 또 와이프랑 나온 영상은 12만 6천 회입니다. 그 다음에 서메리 작가님이랑 찍은 영상은 10만 회고요. 그 다음에 이거 더 많이 신경 쓴 거는 4만 6천 회. 그렇게 된 거죠. 이 영상은 제가 조회수를 안 넣네요. 라이브다 보니까. 라이브니까 뭐 따로 그런 게 없는데. 여튼 어떤 이 실력, 배우는 세계, 학습 세계, 행동의 영역에서의 학습의 성장이 이 내가 보이는 아웃풋의 성장과 완벽하게 직결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쇼핑몰 사례를 볼게요. 제가 이게 처음 등록했던 상품입니다. 보면 이렇게 사진 2장으로 이루어진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었고요. 여기 보면 그 상세 페이지에 보면 제가 직원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이거 한번 등록해보자라고 했는데 여기 제가 텍스트라고 써놨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텍스트를 놔두고 그 밑에다가 텍스트를 썼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등록한 저희 직원이 한 거고요. 보면 훨씬 더 다양하고 예쁜 사진들, 그리고 상세 사진까지 첨부가 됐고요. 그 밑에 뭐 디테일한 내용들, 맨 위에 보면 쿠폰도 추가가 됐죠. 이게 최근에 등록한 제품입니다. 근데 보면 여기 왼쪽 아래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리뷰 수가 이 예쁜 촛대는 0원이고요. 처음에 등록한 저건 리뷰 수가 327개입니다. 판매량은 리뷰 수가 이 정도 차이인데 판매량은 훨씬 더 압도적인 차이가 나죠. 이런 성장 자체가 반드시 성과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삼성전자도 그쵸, 갤럭시를 진짜 여러 개를 내잖아요. 그 중에 어떤 건 진짜 흥하고 매년 갤럭시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는데 어떤 건 흥하고 어떤 건 덜합니다. 그쵸? 그런 우리나라에서 진짜 뛰어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거기서도 성과가 들쑥날쑥한데 우리가 계속 평생 일관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그거를 구분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카메라 사업부는 심지어 접었잖아요. 삼성전자 카메라 사업부는.
그런 운의 영역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럼 학습의 영역은, 그러니까 행동의 영역은 내가 학습과 공부와 시간과 경험을 투자해서 키울 수 있다면 이 운의 영역에서의 성장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스마트 스토어에 새로 등록하는 제품이 슈퍼스타가 될지 안 될지 저는 모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했던 한때 매출 캡처본인데요. 보면 여기에 한 30개 되나요? 제가 300개 넘는 그 제품을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매출은 여기 상위 한 15에서 20%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나머지는 안 팔려요. 그럼 제가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 직원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직원이 등록을 한 거고, 이 잘 팔리는 뭐 30, 40개 이것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안 팔리는 것들도, 안 팔리는 뭐 2, 300개도 그 직원이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도 똑같고 그 쇼핑몰 주인도 똑같고, 그죠? 그럼 뭐가 다른 걸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왜 이걸 너가 하고 이거는 너가 했는데 이 상위 20개 같은 성과를 왜 못 내니? 이걸 만약에 계속 압박을 한다면 그 친구가 버틸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압박을 스스로에게 한다는 거죠. 아, 이걸 내가 했는데 이걸 왜 못할까? 유튜브는 다를까요? 유튜브에 등록하는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 이제 올렸던 영상들을 보면 10월에 올렸던 영상인데요. 24, 25, 26, 27, 10월에 한 주예요. 한 주를 그냥 랜덤으로 뽑아온 건데, 보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조회수입니다. 보면 22,000, 29만, 38만, 7만, 14만, 15만, 8만 이렇죠. 그러니까 내가 저는 항상 모든 영상을 등록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와, 이번 거 대박이다. 미쳤다. 찢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나오는 성과는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제가 저거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기 이경실님 모시고 무례한 사람을 뒤끝 없이 손절하는 방법, 이걸 했을 때 정말 압도적인 조회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기 박종훈 기자님 모시고 한 경제 거품이 터지는 세 가지 신호가 훨씬 더 38만 조회수가 나왔죠. 그런데 그럼 경제 얘기를 하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전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29만 회가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뛰어난 성과가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 슬럼프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저는 이런 경제 거품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을 반영해서 이런 사람을 섭외를 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분 섭외 과정에서 뭐 날짜도 맞추고 아이템도 조율을 하고 이분이 쓴 책도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38만 회의 조회수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그럼 제가 운이라고 잘된 게 운의 영역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안 됐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7만 회가 나온 2021년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서민정 연구원 모셔가지고 한 내용들, 그것이 안 나온 것도 저의 잘못이라고 느껴질 거예요. 잘된 것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에, 물론 그 밴드는 내가 만들 수 있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평균 밴드는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확률 세계에서 성장을 빵 하게 되면 밴드가 바뀌는 거지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성과를 내가 예측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마치 예측할 수 있고 이것 잘된 것이 내가 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됐을 때의 실패의 원인도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성공과 실패는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평균값을 성장시키는 거죠. 계속 그걸. 근데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한편의 성과에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안 돼서 안 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성과를 낸 이후에 그 다음 행동을 할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행동에서 안 되게 나오면 그게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한번 안 좋은 게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생각을 버렸어요. 이건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나는 그 밴드를 더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뿐이다. 학습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행운이 올 수 있는 양을 최대한 늘린다. 이게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저를 자책하는 건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 그냥 그것만 저를 자책할 뿐이지 그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확률 세계에서 성장은 비선형적으로 증가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비선형적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떡상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비선형적인 사건의 한 예죠. 아니면 어떤 누군가에게 닿게 돼서 이게 무작위로 퍼져간 어떤 콘텐츠가 어떤 사람에게 닿게 돼서 광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떤 영업을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에요. 양을 충분히 해서 그 사람에게 닿을 수 있는 확률을 늘리는 거지. 어떤 사람의, 그러니까 이게 성장하는 방식의 매출을 올리는 방식의 양 끝을 보면 이쪽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양을 늘리는 방식이라면 이쪽 제일 끝에는 어떻게 보면 이쪽에는 그로스 마케터가 있고 이쪽에는 로비스트가 있겠죠. 로비스트는 한 명을 완벽하게 공략을 해서 그 키맨을 따내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 방식은 이제는 잘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세계에서 성장은 그런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연을 발생시키기 위한 조건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 동전 예시를 많이 드는데요. 주사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에서 6까지 나와 있잖아요. 근데 6이 나왔을 때 내가 100만 원을 받고 한 번 던지는데 10만 원이라면 이 게임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10만 원, 6이 나오는 건 운이지만 10만 원과 100만 원으로 비용과 기대값을 조정하는 건 결국 이 우연에 대해서 기대하는 시도가 지속됐을 때 필연적으로 내가 승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카지노에 가서 어차피 돈 버는 건 카지노야. 이거는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죠. 저는 그런 형태의 어떤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 A, B, C, D를 한 번씩 시도할 때마다 10,000원이 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결과값을 딱 얻었을 때 이건 5만 원을 얻는 그런 게임이라면 5만 원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 게임을 시도했다면 처음 4번을 하고 5번째 첫 번째 피드백이 예를 들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내가 기대했던 5만 원이 나왔냐 아니면 5만 원보다 크냐 5만 원보다 작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결과로 얻은 게 만약에 4만 원이라면 나는 다음 시도에서부터는 이 시도당 들어가는 리소스 사이즈를 줄여야 되는 거죠. 이게 크다면 투입량을 더 늘리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학습과 시도 양과 성장을 따먹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게 첫 번째 사건 발생까지 투입된 리소스의 총 합과 첫 번째 사건의 결과를 얻는 이익을 비교해서 예상처럼 크다면 이걸 그냥 지속하거나 아니면 추가 투자를 합니다. 예상보다 작다면 수정하거나 축소를 해야 됩니다. 예상보다 작을 때 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상보다 작을 때 포기하거나 원점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예상보다 작다면 수정이나 축소를 선택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죠. 특히 주변에 비난이 두려우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이 망쳤을 때 하고 싶은 제일 처음 드는 게 이런 거죠. 싹 치우고 새로 하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뭐 하다가 망치면 다 치우고 다시 하고 싶다. 근데 그게 제일 느린 거죠. 왜냐면 나 어쨌거나 꾸글꾸글 왔지만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 저한테 유튜브에 대한 기대값을 알려준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이 돈 버는 아이디어 연구소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분에 대한 데이터를 녹스 인플루언서라는 사이트에서 찾아봤어요. 보면 이건 이제 2019년 12월 작년 1년 전에 본 데이터네요. 제가 이분을 주기적으로 봤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날짜를 보면 19년 12월이네요. 근데 이분은 2016년에 가입을 해서 계속 키워왔었죠. 저의 유튜브를 한 이유 중에 하나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당연히 돈 버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이 그런 거예요. 제가 다시 사업이 망했을 때 다시 PD를 해야겠다. 왜냐면 사업 자영업이라는 건 들쑥날쑥 하잖아요. 벌이가. 그래서 잘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PD를 그만두고 방송국, 제가 SBS 미디어넷이라는 곳에서 스포츠경제본부랑 한국경제TV에서 PD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 발로 그만두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그만둔 시점부터 제가 사업을 해온 기간 동안에 시간이 뜨게 되는 거고, 그럼 그 기간이 이력서를 냈을 때 경력 단절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뉴미디어 PD라는 거를 한 줄이라도 늘려면 적어도 3, 4만 명은 모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3만 명 정도 돈 버는 쪽에서 하시는 분이 이 돈 버는 아이디어 연구소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때 2019년에는 상위 7.1%로 잡혔는데 그 채널 많이 생기면서, 그 전에는 아마 9%에서 10% 사이에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소 채널을 10개 이상을 만들 수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많은 채널들을 시도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도할 수 있었어요? 저는 유튜브는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들의 채널별로 나래비를 세우지 않고, 팟캐스트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팟캐스트는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요. 어떤 채널명과 그 채널의 내용, 그 컨텐츠별 내용이 아니라 채널 썸네일과 이름으로 나래비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브랜드가 순위가 되어 있고요. 유튜브는 방식이 어떤 거였냐면, 컨텐츠 안에 그 브랜드를 뜯어내고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가 주로 썸네일과 제목이 노출되는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이 사람이 상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정도의 확률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자라고 사고를 바꾼 거죠. 그렇게 하고 이 사람, 그러니까 돈 버는 아이디어 연구소님의 이분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한테 엄청난 영향을 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컨텐츠로 그걸 했었어요. 내가 얼만큼 버는지 유튜브 수익을 공개하는 영상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위에가 28일 기준일 거예요. 28일 기준으로 236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었죠. 그러면 이게 나오는 거죠. 내가 편당 제작비를 매일 하나씩 올린다고 하면 편당 제작비를 10,000원 이하로 유지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확률은 녹수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소셜 블레이드나 이런 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대값은 대부분의 지금은 스마트 스토어건 뭐건 어떤 것에 대한 확률을 내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도 전환율을 알려주고 있고요. 각 카테고리별 전환율. 반대로 또 요즘에는 어떤 한 몰의 구매 전환율을 알 수 있는, 그 몰에서 들어간 사람 중에 구매하는 사람의 확률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런 서비스도 많고요. 그리고 기대값 같은 경우는 유튜브 수익 플러스 재취업, 그렇죠? 저의 경우에는 재취업이라는 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기대값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자체 수익도 있었고, 그럼 저는 회당 리소스가 계산이 되죠. 나는 한 편당 10,000원 이하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투입을 내가 달성할 수 있다면 남은 건 실행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내가 달성할 수 없다면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기대값을 끌어올리거나 하는 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확률의 세계에서는 이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행운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걸 맞게 되면 그걸 통해서 확률 세계에서의 성장이 달성이 됩니다. 근데 그 수준을 유지하는 거는 이제 그거에 맞는 내 행동 세계에서 성장이 닫히고 있느냐, 그거죠. 이
사건을 맞이했을 때 그걸 내가 잡을 수 있느냐, 그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회는 뭐지? 준비된 사람은 잡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게 이 두 가지를 다 쫓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학습을 하면서 동시에 행운을 맞을 수 있는 양을 늘리고 투입할 수 있는, 만약에 그 양을 유지를 할 수 없다면 투입할 수 있는 리소스를 줄이면 그 양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사례로 유튜브 성장 형태나 쇼핑몰 성장 형태를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아주 단순합니다. 피드백을 통해서 얻은 값이 기대값보다 크다면 투입하는 리소스의 양을 줄이고, 양을 올리고, 기대값보다 낮으면 투입 리소스의 양을 줄인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분해를 다 했죠? 다시 목표로 조립을 해볼게요. 행동 영역 목표를 만들고, 목표 분해와 설정에 익숙해지면 확률 영역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분해해서 행동 영역에서 학습하고, 확률 영역에서 사건을 맞아서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쪼개야 돼요. 내가 확률 영역에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걸 내 스스로를 탓하고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학습 영역에서 요행을 말하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게 되면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건 줄타기인데요. 줄타기는 저는 이 행동 영역에서의 성장도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확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를 키워나가는 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이걸 키워나가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줄타기를 리소스 투입량이라고 해볼게요. 이 줄타기의 높이를. 처음에 성과가, 완전히 건너가는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주 낮은 무릎 높이에서 그냥 친구 한 명 보는 가운데서 하는 거죠. 내가 성과가 올라가게 되면 성과를 내게 되고, 10번 중에 2번을 건너게 되고, 10번 중에 5번을 건너게 되고, 10번 중에 10번을 건너게 되면 리소스 투입량을 올리는 거죠. 또 건너게 되고, 또 올리게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처음부터 아주 높은 높이에서 한다고 해서 더 실력이 빠르게 늘까요? 내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얘기를 좀 한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겁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운과 행동을 지속한다. 어떻게? 낮은 수준의 리소스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냥 아주 평범한 얘기지만 이 한 문장을 얘기 드리려고 사실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클래스까지 신청하실 분이면 이미 이런 방향으로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아는 게 이 정도 수준이라서 사실 이 정도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사임당님 강의 한번 들어봤는데요. 진짜 되게 쉽고 공감하면서 완전 이해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옛날에 공부할 때도 대학 가면 뭐가 있다, 이득을 자꾸 얘기해서 하는데 이게 딱 현실로 안 하다와서 막 공부도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성인이 돼서 그 이득을 현재화해가지고 생각하는 게 되게 쉽지 않으면서도 되게 진리를 담는 것 같았는데 조금 더 어떠세요? 저는 그런 거예요. 사실 제가 하는 얘기를 이런 앞에 설득의 그 내용이 없이 결과만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죠. 운칠기상.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은 오해를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많은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유튜브 어떻게 키우시고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채널 운영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을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운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믿고, 저는 다 운 덕분에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운이 좋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가 진짜 겸손 떨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실제로 그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게 제가 꾸준히 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됐을 때, 잘 안 되는 것에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결과에서 자유롭고.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운칠기상의 운의 영역이 진짜 명확하게 존재하고, 많은 성공한 사람과 부자들이 그런 말을 하긴 하는데, 오늘 짚어준 것처럼 운이 오기 위한 행동, 지속하는 행동이 되게 중요하다는 포인트가 진짜 큰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쵸.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진부하고 뭔가 그래서 그냥 그 이야기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했으니까 됐지.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쵸. 어떤 결과가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거는 인과가 있잖아요. 원인이 있을 거고 네. 그 원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 거고 행동을 했을 거고 이거는 우리가 당연하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서울대 어떻게 갔어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아씨 야 공부 열심히 한 게 뭐 대수야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네. 뭐 이런 식의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이나 아주 그 작고 하루하루를 쌓는 실천에 대한 부분을 막 듣는 분들이 많이 재미없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떼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기반해서 또 질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예전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궁금하긴 했는데 네. 돈킴님께서 위욕 저하, 번아웃 되셨을 때 질문을 뭐부터 하셨어요?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 되게 궁금한 게 팀장님 콘텐츠 정말 다들 너무 즐기고 너무 유익하게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서 매일매일 올리시는 거 보면서 저 힘들지 않을까? 되게 이게 하기 싫을 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하기 싫을 때도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진짜로 본인의 킥고잉을 할 수 있는 그 네. 모티베이션, 이별 이런 게 뭘까 좀 궁금해요. 저는 제일 하기 싫었을 때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댓글로 많이 뭐라고 할 때 네. 제일 하기 싫었죠. 저도 하기 싫었는데 그때 좀 생각을 바꾸니까 그게 극복이 됐어요. 뭐였냐면 제가 쇼핑몰도 했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물병을 제가 판다고 해볼게요. 근데 물병에 어떤 하자가 있어요. 그럼 사람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왜 저한테 이런 거 배송했어요? 왜 이거 포장지 다 뜯어진 게 맞나요? 아니면 뭐 여기에 왜 흠이 있나요? 아니면 뭐 이런 불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쇼핑몰 주인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자체, 유튜브 자체가 저게 나야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분리를 시킨 거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쇼핑몰에서 저는 유튜브는 영상과 컨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이죠. 그거가 구매 가격이 0원인 거지. 네. 그냥 어떤 분이 시간을 저한테 파는 거잖아요. 시간을 주고 제 영상을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네. 보시는 거니까. 네. 근데 그분의 제가 만든 제품에 대한 컴플레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됐어요. 마치 우리가 어떤 물병을 팔았을 때 이게 문제가 있으면 그냥 반품을 해주거나 네. 교환을 해주거나 그냥 그렇게 해주는 되는 것처럼 영상도 어떤 그 영상의 문제인 거지 그게 나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좀 타자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 들은 걸로 다음 거를 개선하면 된다. 그런 방향?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네네. 이제 뭔가 만들면 이게 나다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쵸. 그렇지 않고 완전 분리해서. 네, 이건 맞아요. 그냥 그런 거죠. 이 유튜브 채널이랑 내 삶이랑은 사실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네. 내가 그 전에 알던 사람들과 유튜브를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 그 다음에 겪게 된 것들, 그건 유튜브 거죠. 그쵸. 네, 그냥 그 전에 제 삶도 있는 거예요. 네. 그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네. 지금 이게 유튜브가 잘 된다고 변하지 않은 것처럼 유튜브가 안 된다고 변할 일도 없는 거고 네. 그분들이 욕하는 것도 그냥 유튜버 신사임당이지 네. 그 전에 제가 누군지 어차피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연예인 셀럽처럼 막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전 유튜브는 그냥 유튜브 거다. 맞아요. 반대로 또 거만하거나 뭐 이러지 않을 수 있는 그쵸.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네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런 맥락에서 이분이 또 질문 주신 거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시도를 하시잖아요. 네. 시도를 하는데 이렇게 그 전에도 렌탈샵 내용 하시면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잘 안 됐을 때
이 멘탈 지키는 거. 사실은 팀장님 강의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또 네. 새로 시작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네. 그런 정말 이렇게 좌절했을 때는 엄청 뭔가 우울감 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이럴 때 그때는 어떻게 그럴 때가 오죠. 하셨어요? 네.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좌절감이나 우울감이 온 순간을 물어봐요. 네.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네. 근데 그건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죠.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울하고 평소에 좌절감을 겪고 평소에 무기력하고 가끔씩 제정신이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전략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그 멘탈이 좋고 이런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그 포커스를 두셨을 수도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에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냐면 그럼 이 정상적인 순간일 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춘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완전한 자아 성찰과 자아 그래서 파악이네요. 제가 너무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래서 저는 그 정상적인 나는 이런 무기력한 나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메멘토 아시죠? 네. 메멘토 보면 몸에다 새기잖아요. 힌트를 알게 되면. 네. 근데 우리가 어떤 날은 이럴 때가 오거든요. 아무리 저처럼 막 게으르고 이런 사람이더라도 어떤 날은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날은 아이디어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날도 있어요. 어떤 날은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명확해지는 날이 오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사람이면 당연히 저 훨씬 더 잘 될 거고. 근데 그런 경우 그 어떤 날이 왔을 때 그걸 최대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날이 오면 그때는 뭐라도 막 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날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날이 왔을 때 그분이 오시면 그걸 낭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쓰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될지. 저 처음에는 이제 컴퓨터 바탕화면에다 많이 썼었어요. 왜냐면 저는 게임 중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컴퓨터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근데 이런 날은 게임을 해도 잘 되거든요. 이런 날은 진짜 뭐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라 그러면 딱 그 부금만 들어도 오늘은 왠지 드론이 미네랄도 더 잘 캐고 막 이런 느낌이 날이 있어요. 근데 그 날을 활용한 그 날에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날에 딱 써놓는 거예요. 내가 할 행동들. 다음 날에 일어나면 내가 이 쓴 아이디어와 이런 게 정말 부질없는 거고 내가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건 정말 헛된 꿈이고 이런 생각이 들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 상태에 나는 배려를 하는 거예요. 다음 날 일어나면 다음 주 월요일에 일어나면 반드시 일을 닫고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컴퓨터를 몇 시에 켜서 게임을 켜기 전에 이걸 실행해서 이걸 40분 동안 해야 된다. 라고 되게 어른이 애기를 타이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나한테 그런 걸 써놓는 거예요. 그냥 아주 디테일하게 정말 유치하게. 왜냐면 그냥 문장으로 목표만 써놓으면 그때는 알아요. 이 목표를 보면 뭐뭐뭐를 해서 따라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걸 아는데 그 다음날 딱 잠 깨고 이러면서 그거 보면 이게 뭐 개소리야. 나는 못해. 이 생각에 빠지거든요. 저거는 정말 뭔가 판타지에 빠져있는 생각이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현실적인 수준에서부터 A, B, C를 다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력한 상황이 됐을 때는 진짜 이거는 내가 가장 똑똑한 순간에 쓴 거니까 그냥 이대로만 행동을 한다. 네. 네. 그게 좀 디벨롭 돼서 나온 게 그 요일을 나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말에 조금 더 좋은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평일에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라 그러죠? 컨디션 유지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하는 것만 하고 그냥 퇴근하고 나 그냥 자버리고 자기를 직원화하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이 방식이 조금 디벨롭된 게 이제 주말이랑 평일이랑 나눠서 생각하는 타이밍을 나누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좀 그게 우울한 순간을 극복하는 방법이 아닌가.
네. 네, 좋네요. 그 사실 아까 비슷한 것 같아요. 우울한 순간에 나를 또 완전한 또 나를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분리해서 하자고 그쵸. 하나씩 분해해가지고 그쵸. 뽀개는 게 제가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사고가 엄청 발전해 있으신 것 그래요? 같아요.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참 부끄러워요. 네. 많은 책에서 막 뭐 미래학에 꿈을 이루는 거죠. 관찰자 효과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네. 엄청 네. 관찰하시는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야, 너 주제를 알아야지. 그런 얘기 많이 듣고, 나대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게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네. 내가 지금 나대고 있는 건가? 이렇게 눈치 많이 보는 거지. 네. 좀 그렇게 살았어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신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질문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킵고잉에 대한 계속 또 질문이어서 또 저절할 때 뭐 자기 열심히 할게 하는 것도 여기 있는데 강승현님께서 행운이 터져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유지를 하는데 그 성장의 끝이 보이고 뭔가 그 다음이 보이지 않을 때 사실 그럴 때도 있잖아요. 네. 굉장히 한계가 또 있을 때 맞아요. 물론 많은 계단식 성장이다라고 얘기를 네. 많이 하지만 그럴 때 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또 넘으셨는데 저 이거 네. 방법이 있어요. 네. 이분이 되게 저 이거 얘기를 한 적 없는데 저는 뭐냐면 다른 그림으로 보는 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게 실패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달이 차면 기울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거예요. 경제 유튜버 중에 1등이시잖아요. 그 말하시는 분들은 칭찬으로 생각하시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범위를 더 넓혀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 네. 그걸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 유튜브가 다 찼다면 유튜브 밖으로 더 넓혔을 때는 나는 네. 진짜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네. 또 넓혀보면은 그런 식으로 넓혀보면 지금 내가 이미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자만하고 있고 진짜 그 밑에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건데 그 시야를 더 넓게 봐서 그쵸? 네.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거를 배운 거는 이제 한국경제TV에 있을 때예요. 네. 한국경제TV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경제방송 중에 1등이다. 네. 그게 더 넓게 보면 많은 케이블 채널이 있을 거고 더 넓게 보면 더 많은 컨텐츠라는 것에 속해 있을 거고 네. 더 넓게 보면은 텍스트까지 포함한 뭐 베스트셀러나 아직 한국경제TV가 해리포터급의 뭔가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여기서 이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내가 여기서 성장에 이미 다 다다랐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는 순간 그죠. 네,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맞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그런 걸 알거든. 성장 곡선이라는 건 결국에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이렇게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네. 거를 할 때 경험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항상 만약에 초심자의 행운이 존재한다면 나는 항상 초심자를 하겠다. 네. 이런 마인드죠. 네. 그래서 초심자를 택하는 거는 네. 그렇죠. 초심자인 곳. 네. 그렇죠. 그러면서 지난번에 또 해주신 말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다음에 네. 하고 싶은 거에서 네. 넷플릭스에서 경제 다큐멘터리 네. 이런 거 하고 싶다. 네. 그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판을 완전히 네. 달리 본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텍스트 컨텐츠로도 확장을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넘어선다면 또 뭐가 있을까? 그게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보고 이 생각을 또 더 명확하게 하게 됐는데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을 보면 잘 되는 기업은 자기가 더 작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안 되는 기업은 마치 이것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네. 그래서 저도 잘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장악한 곳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어떤 성장을 지금의 위치를 유지한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자만에 가득 찬 생각인가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는 단순히 이제 겸손하게 이야기한다는 게 아니라 네. 진짜로 자신의 그러한 포지션으로 네. 진짜로
데려간다니까 이거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겸손을 위해서 하는 말로 생각을 그냥 듣는 사람이 마음대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저는 다 운이에요. 맞아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제 시작이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 기대되는 거고. 네, 네, 맞습니다. 그럼 봤습니다. 아, 네, 감사해요. 이게 또 계속 이 킥공에 대한 얘기인데 피스러브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 터질 듯 안 터지는 경우 있잖아요. 아, 있죠. 네, 양을 쌓아가도 그럴 때도 멈춤 없이 하나요? 이제 이렇게 네. 또 물어보세요. 아,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좀 더 민감도가 높은 지표를 살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 채널을 새로 만들었어요. 네. 사실 비밀리에. 근데 그 채널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단 한 회의 조회수도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럼 조회가 없다라는 건 그럼 무슨 얘기일까? 이것이 어딘가에서는 나에게 힌트를 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조회를 위해서 그 앞에 단계에 뭐가 있을까? 노출량이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내가 노출량에서 뭔가 특별한 뭔가 뾰족한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아직 조회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런 걸 살펴본 거죠. 근데 있었어요. 만약에 노출량에서 없었다면 그 앞에 단을 살펴봤겠죠. 유튜브에서 노출해주는 게 없다면 난 억지로라도 노출을 만들어야겠다. 검색은 사실 나중에 성장한 채널에서는 매우 미미한 요소거든요. 검색이라는 거는 저 같은 경우 검색률도 5% 정도고 지금 새로 키우고 있는 채널은 1%도 안 돼요. 하지만 그걸로 어거지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사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선배가 한국경제TV에 다니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언론사 다닐 때 어떤 선배가 그만두고 나가서 또 다른 언론사를 차렸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데로 이직을 했거나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선배의 이야기를 건너서 들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나는 기사 쓸 때 많은 사람이 보는 걸 원하지 않아요. LG전자 예를 들면 뭐 센트리온, LG전자 거기 홍보실만 보면 돼. 홍보실에 뉴스 스크리핑 하는 애만 보면 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전 그게 저한테 엄청난 인사이트를 줬었거든요. 뭐냐면 그런 거죠. 검색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 검색량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추적을 해서 거기에 내가 유튜브에서 나를 6페이지, 7페이지에 밖에 띄워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럼 그곳에서의 행운이 뭘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6페이지, 7페이지까지 오는 유저가 존재하는 키워드는 뭘까를 생각을 해보고 예를 들면 뭐 치약, 생수 이런 거라면 그냥 첫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겠지만 네. 우리가 차를 바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벤츠를 내가 한 대 산다. 제일 비싼 게 벤츠 아니에요. 벤츠를 산다고 하면 벤츠 차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어디까지 살펴볼까요? 많이 보겠죠.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까지 보겠죠. 네. 그럼 그 페이지에 해당하는 그 페이지까지 전달해주지 못했을 법한 내용을 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1페이지에서는 경쟁력이 없겠지만 8페이지까지 오는 행운,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제목과 내용을 준비를 해야 된다. 거기에 내 위치를 명확하게 알고 나는 거기에 뜬다 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터지지 않는 것은 네.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내가 어떻게도 터질 수 없는 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을 수 있다. 네. 나는 이 더 밑에 레벨 아니면 더 디테일한 레벨에서는 내가 터질 수 있다 라고 그 방향을 바꾸는 거죠. 네. 계속해도 터지지 않는다. 그럼 거기서 발생한 트래픽으로 더 상위 레벨에서의 사건 싸움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기대값이 만약에 달성이 안 된다면 기대값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다면 첫 번째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러면 더 낮은 리소스 수준으로 간다. 그럼 더 낮은 단계의 게임을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거기서 터뜨리고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그래요. 게임을 많이 하셨을 때 게임적 사고가 있으신 것 같은데 좀 레벨의 단계, 스테이트나 그런 거 있죠. 네, 맞아요. 결국 이 말도 진짜 네 주제를 알라 이거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듣는 분이 또 기분이 안 기분이 안 좋으신데. 근데 진짜 근데 적나라하게 딱 그 이야기인 것 같긴 해요. 그죠? 자기가 어찌 보면 행운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뭔가 거창하거나 이상적인 행운인 경우들이 그쵸. 굉장히 많으니까 네. 대기업에서 갑자기 연락 온다 네, 네, 그런 네, 거 네, 같으니까 좋습니다. 네. 또 질문 많이 주고 계신데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뭐 혹시 있을까요? 이렇게 남자분들만 오셔서 오는 모습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네. 질문, 네네. 실질적인 질문을 좀 드려도 되나요? 네. 그 섭외가 된 그 용사분들의 어떤 그 콘텐츠의 소유라고 하면은 그분들의 얘기잖아요. 네.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가 신사임당 그 채널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수익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면 그게 수익이라도 일어나는 건지. 네. 제가 명확한 거는 저한테 신청이 온 경우에는 쉐어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요청을 한 경우에는 금액이 편차가 있긴 하지만 많이 드릴 때는 몇백 단위로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요청을 한 경우와 저한테 요청이 들어온 경우가 다르죠. 네. 요청을 주시는 경우도 있으셨던 네, 네, 네.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섭외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맞아요. 네. 그 제품만 보여요. 섭외를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요? 네네. 그러니까 연예인이라 그러면 소속사에 연락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책을 냈다면 출판사에 연락을 하고. 이번에 스윙스. 네, 출판사에 연락을 하고. 출판사 직접 연락하신 거예요? 네, 출판사, 최인수님은 출판사에 출판사 연락이 연락이 셋이 나오면서. 제가 지금 잠자면서도 막 그 돈 버는 그분은 개인 좀 유명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요? 잠자면서도. 코리언이? 아, 네. 네네. 그분 같은 경우는 섭외가 된 건가요? 아니면 요청이 온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있으세요? 그러면 질문이 좀 연장인데 네. 처음에는 이제 인지도가 더 낮으셨었을 많이 테니까 낮았죠. 네. 이런 섭외나 이런 게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좀 어떻게 극복을 하셨을지. 저는 처음에 영상을 보시면 그냥 다 제 친구들이라, 제 음. 와이프나, 네. 이제 제 친구들 중에 사업에 실패한 친구도 나오고, 이런저런 사람들. 그러니까 아는 사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떤 분까지 좀 섭외해보고 싶으세요? 인터뷰를. 저요? 그런 거는 사실 생각은 안 해봤어요. 생각해봤어요. 네. 조회수로 생각을 하면은, 이재용 회장? 네. 왜 우스갯소리로 네. 헬게 이런 거 돌았었잖아요. 네. 네, 신라 호텔 가면 썰 푼다고 이런 거. 네. 그거 모르세요? 네네. 네. 딸이 아이폰 사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질문으로. 네, 아니. 그런 걸로 이제 우스갯글로 이렇게 이재용 회장이 유튜브를 한다면 네. 썸네일만 만들어져 있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 그런 질문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런 분이 나오면 조회수는 엄청 잘 나오겠죠. 네. 근데 아마 안 나오겠죠. 네, 이재용 회장님 언젠가. 아니.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면 안 돼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좀 또 얘기를 해볼게요. 또 이제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주셨어요. 원진님께서, 신사임당님께서 지금 당장 제로인 상태가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시도를 할지 궁금합니다. 완전히 다 날아가는. 네네. 저는 유튜브 하겠죠. 네, 그래요. 유튜브 일단 돈이 안 들고. 제가 해봤고. 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완전히 제로가 됐다는 걸 가정을 하고 그 서브 채널을 만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유튜버들이 뒷광고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서로 막 저격도 하고, 막 이러면서 채널이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지만, 어떤 애를 쳤어요. 네. 근데 그게 기사라도 한 줄 나갔어. 그럼 내가 그 다음날 유튜브에 올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갑자기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채널을 키웠죠. 네. 그래서 이게 6월, 7월 이때 완전히 익명 채널로 제가 그 직원을 2분 뽑아서 네. 채널을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2분에게 제가 계속 교육을 하고 제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월급도 드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실제로 제가
제로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그거잖아요. 이미 생각하신 거예요. 네, 그럼 제로가 됐을 때는 그걸 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 네. 생각을 하고 비밀리에 키우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역시도 제로인 상태도 가정을 하셨지만 진짜 가진 노하우와 강점 이거를 10분 활용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그걸 활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채널 먼저 알려주라고 이제 불러봤는데 절대 안 의미가 없죠. 그러면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죠. 언제 공개하실 예정이세요? 공개 안 할 거예요. 진짜요? 영원히 안 할 거예요. 진짜요? 네. 네, 뭐 나중에 저희 직원이 퇴사해서 어디 포스팅을 하면 포스팅하지 않으면 비밀 네. 계약서까지 있겠네요. 그거 써야겠다. 그거 안 썼거든요. 그렇죠. 네네. 나중에 제가 꼭 물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 몇 가지 또 질문 또 해볼게요. 실용적인 질문인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 아이템들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나요? 검색량이 많고 이거는 너무 많이 했었는데 너무 많이 했는데. 네, 검색량이 많고 네. 상품 등록 개수가 적어요. 네네. 유튜브에 출연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시나요? 조회수죠. 조회수가 어떻게 하면 나올 것 같다. 예를 들면 뭐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네. 그런 거예요. 이쪽에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다. 네. 이쪽에 물이 들어와. 예를 들어서 뭐 생수 자꾸 이게 생수밖에 없으니까 생수 예를 들는데 예를 들어서 이 생수가 이슈예요. 그럼 저는 이메일에 한 뭐 10분에서 20분 정도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럼 검색을 해봐요. 생수 이렇게. 그러면 신청했던 중에 저는 뭐 생수를 팔고 있는 누구입니다. 막 이렇게 뭐 얼마를 벌고 막 이런 얘기가 있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한테 연락을 드려요. 제가 답장을 이렇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이번에 한번 시간 되시면 생수가 이슈가 돼서 한번 모시고 싶은데 오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풀이 있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풀이 생기더라고요. 그쵸. 네. 그 안에서. 그래서 저는 뭐 그게 거절을 하기도 그렇고 오신 분을 언제 모실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게 많고 그렇게 그게 보통 섭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진짜. 근데 그것도 진짜 약간 뭔가 시장의 흐름이나 수요들을 굉장히 잘 반영하시는. 그렇죠. 저는 엄청 이런 촉이나 이거를 하려고 이게 유튜브 하는 노하우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관련된 채널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내가 성장하고자 하는 분야의 카테고리가 있으면 그쪽에 있는 채널이 외국 채널이든 뭐 한국 채널이든 구분하지 않고 한 뭐 500개에서 600개 정도를 팔로우한 계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신규 영상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이쪽으로 트래픽이 흐르고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랑 그 다음에 뭐 유튜브만 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베스트셀러들 그러니까 서점도 계속 팔로잉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뉴스 기사 그 다음에 브런치 뭐 카카오 1분 그 다음에 네이버 포스트 그 다음에 판들 판들도 계속 살펴보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트렌드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계속 보면서 네네. 계속 민감하게 보시는 그쵸. 좋습니다. 근데 상품 고르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거기 내가 뭐가 잘 팔릴까요? 그 핫백 같은 게 있거든요. 그쵸. 쇼핑백. 네. 카테고리별로 100위까지 나와요. 그다음에 잘 나가는 쇼핑몰도 옆에 베스트 조회수 나오는 쇼핑몰 나오거든요. 거기 클릭 보면은 뭐가 잘 나가는지 알 수 있고. 그쵸. 근데 그 상품이 예를 들어서 검색량이 압도적이야. 근데 아직 등록된 게 없어. 그럼 이건 해야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실시간 검색어도 보면 이제 검색을 실시간으로 보지는 않아요. 실시간 데일리로. 그렇죠. 네네. 근데 너무 경쟁자가 한꺼번에 많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 검색어 기반으로 했을 때. 그런 게 있죠. 네. 예를 들면 조합을 시키는 거죠. BTS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네. 진짜 트래픽이 어마어마하니까. 네. 근데 BTS로 하면 제 채널에서 똑같이 BTS의 춤과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조회수가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전문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기서 유니크하게 만들려면 뭐냐면 다른 쪽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제 전문 분야 부동산이잖아요. 네. 부동산이나 주로 다른 분야가 부동산, 뭐 주식, 쇼핑몰 이런 건데 BTS가 사는 집의 전세가는 어떻게 됐을까를 엮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한 컨텐츠가 돼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거를 조합해서. 네네네 트래픽을 연계를 시키는 거죠. 네. 이를 얘기하라고 유튜브 노하우 다 나오겠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한번 해야겠는데요. 진짜. 오늘 유튜브 노하우.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맞아요. 많은 분들 또 실용적인 질문도 많이 주셔가지고 또 이제 실제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요즘엔 또 부업에 대한 얘기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봄킹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직딩인데 한 달에 나가 일정 금액이 있어서 엄자표상 회사를 다니고 네. 재테크 여유 자금은 없고 네.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 중 유튜브랑 뭐 웹소설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허황될까요? 뭐 이런 질문 주셨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자기가 귀가 팔랑귀다. 네. 이제 아니카님은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는 팔랑귀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뭘 할지 선택 못하는 거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선택해야죠. 어쩔 수가 없어요. 남이 하라고 하면은 그 한 사람, 그 말 한 사람을 탓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자기가 선택할까요? 왜냐면 여기 들으면 저게 잘, 뭐 해외 직구 잘 될 것 같고 손 맞춰 절대 하고 계속 이럴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선택을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남 선택에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 거. 아 그래요? 아, 그거를 그건 자기가 선택해보는 거고. 네. 패스 좋습니다. 그 제가 뭐 함부로 뭐 웹소설이랑 아까 뭐 고민하신다고 그랬죠? 웹소설이랑. 웹소설이랑 뭐 유튜브랑. 네. 웹소설을 하세요. 유튜브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쵸.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 유튜브랑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뭐 길거리 강사님께서 유튜브로서 사업으로서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10년 후 심사위랑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주셨어요. 저는 뭐 모르겠어요. 10년 후까지는 모르겠고 다음 달에는 일단 그 비공개 채널의 수익화 그 다음에 각 그 이걸 기반으로 어떤 유튜브 성장에 필요한 것과 협업을 해서 제가 채널을 성장시켜주는 비즈니스를 좀 시작을 해볼 것 같고 그래요. 거기서 그 제 채널에서 할 수 있었던 수익화 모델 중에 일부와 그 다음에 다른 그 같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 이제 같이 중학교 동창들끼리 모여가지고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승우 아빠도 저희 동창이고 창업가 업체도 사실 저희가 하나 많이 강했었어요. 네. 근데 각자의 모델별로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테스트를 하면서 좀 그런 거 해볼 것 같아요. 뭔가 뭐라고 딱 뭘 할 수는 없는데 네. 그런 거 유튜브 맞아요. 기반의 뭔가 네. 근데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인 것 같아서 엄청 기대해요. 또 네. 아무튼 처음 담아보지 오늘이 이거 마지막 언급입니다. 그래요? 제가 뭐 하는 걸 유튜브 네. 담아보치네요. 이제 아니요 다마고치라고 안 하고 그냥 좀 몰래 그냥 할 거예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 많은 구독자분들 네. 응원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미션 마지막으로 있을까요? 네. 미션은 그런 거예요. 그 내가 지금 목표하는 것들이 행운과 행동 이 두 가지 영역이 너무 혼재되어 있지 않았을까. 목표를 나눠보고 분해하고 실천 전략을 세워보는 것. 네. 이게 미션이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진짜 한번 말씀 꼭 주셨고 오늘 핵심 메시지니까 뭐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꼭 한번 목표 분해 한번 해보시면 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월급쟁이 필독 베스트셀러죠. 마법의 연금 굴리기 저자인 김성일님 멀리서 오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들과 또 노하우들까지 또 풀어주셔서 이거는 여기 그 마이크 임팩트 하신 분들만 보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공개 영상이라. 네. 그러니까요. 네, 언젠가 네, 또 한번 네. 네, 오늘 이제 좋은 자리 너무 네. 감사하고 또 네. 좋은 거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